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AI 국제외국 사무총장 그 위대의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앞두고 제가 직접 만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바로 AI 국제외국이죠.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로 AI 국제외국 대표라 그러면 먼저 제가 전달하는 취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엔 영상 만드는 게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고, 그 전문가한테 제가 원고를 쓰고 그 원고에 대해서 영상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AI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영상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고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Stop! Push my now! Excitation! And find the waiters! Waiters a man that's Kurumis!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만들었나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우리 83억 인류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떠올랐습니다. 바로 1만 명의 대형 크루즈호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 바로 1만 명의 인류가 탑승한 배 이름입니다. 바로 네오 휴머니스트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꼭대기하고 지하 보이시죠? 이게 바로 불평등한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여기 단 한 명의 승객은 실제 인류 83만 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볼까요? 상위 100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 불과한데요. 이분들은 최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며 지식과 음식을 무제한 낭비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뷔페 요리가 매일 밤 펼쳐지고 있고요. 마치 이 객실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 2층 기계실은요, 비명이로 있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겨우겨우 먹고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 에는 1000명이 있고요. 최상위 10%. 그리고 중간층에는 한 3,300명이 있고요. 또 인터넷이 잡히지 않는, 즉 지시로 단절되어 있는 곳은 2,600명이 있고요. 저 2인당 3평 미만이고 그 진짜처럼 밀집된 최하층은 3,100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상층 볼까요? 자, 최상층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과 지식이 넘쳐나고 있지만, 반면에 하층에는 무려 전체 인구의 10%가 불과한 사람들이 $2 미만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1등석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바다로 쏟아질 때 지현실의 부모들은 뼈만 남은 아이의 마른 가슴을 보면서 눈물로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등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 전 세계에서 극단적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약 8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동시에 1등석 승객이 남용한 탄소 매연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위급한 곳은 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아무것도 탄소를 뽑지 않았던 2200명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된 파이프에서 식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2600명입니다. 유람선 안에 무려 2600명에게는 식수가 전혀 배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터빈 옆에서 붉은 녹수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걸 받아 먹으면서 질병의 위협 속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400명은요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절반 이상의 유람선에 있는 승객이 의사의 진찰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2400명은요 해열제 한 알, 소독약 한 알 방울도 없어서 가벼운 감기조차 치료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3100명은요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즉 지금 인류의 31%가 인터넷 접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발생을 해서 지식과 지로부터 단절되고 있죠. 또 500명 같은 부분은요 부서진 방과 복도에서 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복도에서, 방이 없어서 복도에서 또는 난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또 1200명은요 방문을 걸어 잠긴 채 서로를 향해 불신과 장벽만 쌓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요 차별 속에 극다화된 분노로 이제 서로 이웃 해치고자 하는 미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4,500명은요 가짜 뉴스죠. 딥페이크, A가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로 노출되어 있어서 이걸 통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8,000명은 있잖아요. 체내 부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또 AI 평행 속에서 무려 7,000명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초거대 A가 전부 다 영어권 중심이고 미국의 빅테크 중심이잖아요. 지금 글로벌 사우스 지역, 아시아,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찬란 역사 문화는 빅테크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AI에. 그러다 보니까 AI 상에서는 영어권, 미국과 서구 중심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그 외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 나라에 있는 인물과 문화유산에는요 왜곡기, 오류가 판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지만 여기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올바르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선장들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 좋다고 있습니다. 전 이거를 국제기구 유엔과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봤는데요. 이 나라들이 지금 당장 국제기구에 탈퇴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세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죠. 또 뭔가 중요한 문제 해결했을 때 결의안이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계속 결혼에 대해서 보려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 이익관계를 두고 결혼에 대해서 보려한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다음 정년총회 때 상정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는 사이에서 아마 그 유람선은 지금 계속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유람선에 있는 승객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과거에 유람선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었고 또 가장 힘들었고 가장 배고픈 승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쳤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1세기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또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겪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미국, 중국이 기술을 무기 삼아 개독에 물 잠글 때 어쩌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갖추면서 타인을 지배하거나 빼앗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개독은 나라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그들한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책상 위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PC로 바로 지구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1인 AI 국제기구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책상 위에서 유엔 사무총장 그 이상의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되도록 나가야 됩니다. 스마트폰 없고 지금까지 어떤 일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상인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을 바라보는 한류 팬이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로 우리 이렇게 세계인들이 한국을 집중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요, 무려 750만 재동포가 있어요. 2억 명 한류 팬과 750만 동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과거 유엔이 지구촌 문제에 인류가 다 같이 모아서 만든 공통 목표가 있죠, SDG. 근데 이거는요, 그 AI가 없던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낡은 문법이죠. 아마 AI가 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AI가 없었던 시절에 지구촌 문제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세계인들을 세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접 AI로 만든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오시면 도면 보입니까, 여러분? 코리아 임팩트 닷원.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저는 한 번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과 출신이라서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만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AI가 그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요즘에는 챗GPT 제미나이의 질문 답변이 아니라 바로 바이블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코딩 직접 제가 코딩 하나도 모르면서 글을 써서 한번 웹사이트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가 바로 코리아 임팩트 닷 원인데요. 이 사이트 가보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전 세계 그 89개국의 뉴스 뭐 BBC, CNN, 뉴욕 타임즈 수많은 해외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제가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즉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에는 그리고 케이팝은 영화는 드라마는 웹툰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걸 저희가 왜 들었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 83억 세계인들한테 한국 홍보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한국 홍보하기 뭐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프랑스가 한국의 음식을 좋아한다. 또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럼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웹툰을 좋아하는지 어떤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면은 세계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남미에서 우리나라 만약에 그 세종대왕이 인기가 있다. 그럼 세종대왕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 만들 수 있겠죠? 전 이렇게 83억 세계인들한테 한국 홍보하는 간장으로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략적 쌍방향으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이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이트 만들려고 그러면요.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프로그래머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수천만 원 예산도 필요 없이 또 프로그램 필요 없이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만들고 돈 없이도 만든 사이트입니다. 저를 통해서 과거에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한국 관련 정보를 분석을 하고 조사하고 이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국이 장관 아닌데 전 세계 외교관도 없으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AI 코리아 라이프입니다. 이 사이트는 말이요, 전 세계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어 있거나, 도요가 일본해가 되어 있거나, 또 한복과 김치가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큰 문제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이제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허플래시 같은 AI 상에서 그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외 교과서와 박물관에 미술관에 있던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로 고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전 세계에 올바른 정보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영문 사이트를 우리가 홍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보기관 영문 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AI가 정보를 제대로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해외 AI 상에서 정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막아놓은 거죠. 또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정보부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해외의 AI나 챗GPT 상에서 안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외 AI 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보부처 사이트가 얼마나 제대로 홍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 가보시면은요, 정보부처에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영문 사이트에서 또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AI상에서 이 정보가 잘 전파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이트예요. 옛날에 이런 거를요, 전문 컨설팅 회사가 평가했지만, 지금은 저같이 AI를 몰라도 바이블 코딩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만들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부처가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방크 아프리카탄 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전 방크에서 20년 넘게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우리 독도 도경의 우리 역사 홍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문화를 해외에 바르게 홍보하고 독도가 타케시마 되어 있으면 독도로 고치고 도요가 일본어가 되어 있으면 바꾸고 이런 걸 편지 보내면서 이런 일이 한국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바로 100년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식민지가 되면은요, 그 나라의 지명과 역사, 문화가 왜곡이 돼요.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되면서 한국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로고 독도가 타케시마로 둔갑이 돼서 왜곡이 돼서 퍼져나갔듯이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식민지했을 때 그 나라는 원래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다. 그 나라는 역사가 없다. 그 나라 문화가 없다. 즉 야만국으로 매도했거든요. 자, 이런 것이 식민지배 합력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한국 역사를 전 세계에 외국화를 고치다 보니까 동일하게 해외 교과서에 또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55개국이 있지만 그 나라 찬란한 역사 문화가 있지만 해외 교과서에서 아프리카는 야만국이다. 빈곤과 가난이 판을 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조로의 대상, 빈곤의 대상, 가난의 대상, 질병의 대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과거 서구가 아프리카 소개했던 그 내용, 잘못 내용만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가 다양한 국가가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함과 빈곤과 절망에 맞은 나라가 있다, 나라로 소개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지켰던 방크가 바로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14억의 인구도 친구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편견을 왜곡하고 그런 시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이 사이트인데 바로 이 사이트는 바로 이크로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세계 지도가 잘못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크기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의 14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보는 지도는 바로 아프리카와 그린란드가 같이 표기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흔히 보고 있는 지도가 바로 메르카토르도법 그 지도인데 이 지도는요, 항해용으로 만든 지도라서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 지도는 원래 대항해 때 서구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항해할 때 항해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만든 지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강조가 되고 이제
아프리카 나라가 축소가 되어 있는 거죠. 축소가 되면 그 나라가 왠지 작아 보이고 또 무능해 보이고 또 무지해 보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21세기에는 바로 이런 그린란드와 아프리카 같은 크기가 왜곡한 걸 쓸 것이 아니라 이크로스라고 이제 정확한 지도를 반영한 지도를 널리 쓰자는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은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염원하는 운동인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가는 지도에서 너무 작게 보이고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무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아프리카 정부 국가들이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써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방크는 거기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 캠페인 가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보았던 지도가 잘못되어 있고 올바른 지도가 왜 올바른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담고 있어서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서명 한 번이면 전 세계에 이 지도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제가 최근에 만든 또 플랫폼인데요. 아까 제가 전 세계 200개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83억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보는 교과서, 외신,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걸 제대로 안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한국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 있잖아요.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는 한국만큼 잘못된 시각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외신,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지에서 아프리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프리카와 또 아프리카 국가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나라 이런 격차를 소개해 주면서 이제 세계인들이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 알리는 모습을 제대로 알고 또 그들이 혹시 보고 있는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각성해 보고 그래서 진실된 아프리카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도 과거에 만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는데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제가 국제기구 지원 아니지만 한국을 세계에 알리면서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 이런 일이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100년 전 의병들이죠. 자, 의병들은요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한국이 독립운동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입니다. 당시 외신기자 맥킨지가 의병을 취재했어요. 의병을 취재하면서 당신은 군인도 아닌데 또 외교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과 싸우냐 물어봤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답했을 거 아세요? 이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정규 군인이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아진 의병들 바로 이번 의병들이 바로 우리 선배님 아닐까요? 자, 근데 이런 의병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 맥킨지 자, 저는 21세기는요, 우리가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의병과 동시에 100년 전에 의병의 활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맥킨지처럼 우리 또한 맥킨지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각 나라 지구촌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또 보시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헬 특사죠. 여러분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 국제사회의 아주 큰 국제회의죠.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에서 일제 조선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고 호소했죠. 하지만 당시 만국평화회의장에서 헬기 특사는 입장에 거부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왜 세계인들이 함께 됐는지, 세계 리더들이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했죠. 이들은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활동을 감동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실무에 나왔습니다. 저 이들의 모습 보면서 100년 전 우리는 핵 특사로서 활동한다 그러면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핵 특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핵 특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지구촌 문제를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될 거고요. 또 그때 핵 특사 입장을 막았던 국제회의장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에서 또 지구촌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라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회의장 개방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가 대표에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우리 핵 특사랑 의병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1907년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지만 나라를 구해 싸웠던 의병, 그리고 네덜란드 만국 그 회의장에서는 입장이 거부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우리 헤이그 특사, 또 의병과 헤이그 특사를 보도했던 맥킨지와 외식 기자들, 이제 우리가 21세기 의병이 되어서 헤이그 특사가 되어서 지구촌을 구하는 의병들을 돕고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제기구가 되어서 지구촌에 어려움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 알 수 있는 그런 AI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또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위대 선배님이시죠. 바로 호머 헐버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글로 독립운동 함께 했습니다. 나라를 빼겠을 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 입장에서 바로 한국의 왜곡된 역사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활동했어요. 지금 한국인들도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국인이지만 무려 전 세계에 잘못 퍼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가 전 세계에 잘못되어 있다고 한국인도 저 당시 알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외국인 입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 홍보했습니다. 바로 어떤 분이 우리가 바로 21세기 호모알버트가 되어서 AI 시대에서 잘못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역사 문화를 바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래서 호모알버트 정신을 바로 우리 정신을 해서 한번 그분의 뜻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인도 아니었지만 활동했던 이 외국인. 우리 100년 전에 이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호머라버트 박사님. 근데 바로 우리가 바로 21세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호머라버트처럼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날 한국 자국의 역사 문화가 전 세계에 잘못되고 있고 또 외화상에서 왜곡되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21세기 호머라버트가 되어서 도와줄 나라입니다. 여기 또 있죠. 여기 바로 나라가 빼앗겼을 때 바로 본인이 정부를 세워서 바로 나라의 일을 대신한 분들이에요. 바로 미국의 동포들이죠. 이 동포들은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동포들이 고통받을 때 바로 정부를 조직을 해서 바로 동포들을 보호했던 분들이죠. 바로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동포를 보호하고 동포를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한국 정부 역할을 대행했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오늘날 세금 같은 걸 모아서 바로 상해임시정부의 후원금을 막대하게 후원을 했죠. 자, 이제 이분들 뜻을 이어받아서 바로 21세기 우리가 바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정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구촌에 어려운 일을 함께 해야 될 이런 국제기구 이상 힘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국제를 만들어서 나라를 대신했던 것처럼 이제 국제기구를 대신해서 바로 이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계승해서 197개국을 연합하는 바로 인류의 상호 부조 공동체 만들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그사였던 김교신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했어요. 조선은 반도라서 식민지 되는 거는 숙명이다.
그러니까 반도의 숙명이라는 거죠. 이웃나라였던 중국과 이웃나라였던 일본이 있으니까 원래 반도는 이웃나라 사이에서 주권을 빼앗긴다. 즉 지배되는 게 숙명이라고 이렇게 왜곡했어요. 이때 지리교사였던 김교신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라서 빼앗기는 게 숙명이라고? 그러면 반도였던 서구의 반도였던 그리스는 로마는 바로 서구의 반도였지만 세계 문명을 설계했고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리스와 로마도 반도였듯이 언젠가 아시아의 반도였던 한국도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자, 100년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말해도 믿기 힘든데 바로 100년 전에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팬이 2억 명을 돌파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세계인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김교신의 가르쳐 받았던 청년이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바로 우리 한국인들과 제 동포들이 아마 뜻을 모은다 그러면 진짜 100년 전 김교신 선생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는 바로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21세 김교신이 되고 또 우리의 뜻을 모아서 전 세계 동포들을 또 외국인들을 모아서 각자 영역에서 지구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뛰어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교사였던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서구의 그리스가 반도였고 서구의 로마가 반도였듯이 그래서 반도과 그리스 로마가 서구 문명을 설계하고 문명의 중심이 되었듯이 아시아의 반도국가였던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뉴욕,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뉴욕에 있는 UN 본부가 떠오르죠. 여러분, 제네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제네바 하면은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곳이 떠오르죠. 그리고 한국, 바로 기적의 는 피라의 도전, 바로 세계 AI 국제기구의 수도가 될 꿈을 꾸어듭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장소가 아닌 문명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7년도에 UN 산하 국제기구 9곳이 세계보건기구 이런 곳이 한국의 AI 국제기구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무려 6곳 월드뱅크와 같은 다자 기구에서 또 한국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총 15개 국제기구에서 AI 관련 이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해외 국제기구들이 한국에서 그냥 AI가 유명하고 또 한국이 문화 강국이니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구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특연들이 있기에 국제기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즉 우리 한국이 국제기구의 건물을 제공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국제기구의 콘텐츠와 국제기구의 프로그램과 국제기구의 인력을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AI 이 국제기구 총장으로서 활동해야 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바로 반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로 한국을 바라보는 한류팬이 2억 명인 거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이렇게 국제기구가 이렇게 막 모여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높은 어떠한 한국 선조도 앉지 못할, 올라가지 못할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이한 저력 역사, 문명 설계를 위해 최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꿈과 우주를 나누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제 왔다 선거입니다. 서건은 우리를 기적이라 부르죠. 왜냐하면 100년 전에 나라 뺏겼던 식민지, 1950년도 한국전쟁에 패화된 나라, 반세기 만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세계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2억 명의 한류 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가 대중문화라든지 K-팝, 드라마에 집중되고 있어요. 아직은 K-팝 한류 팬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한류가 즉 대중문화의 한류에 국한되어 있지 우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또 한류가 대중문화에 국한되어 있지 우리 한국이 83억 세계인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또는 리더십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기회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세계인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AI 국제 사무총장으로서 인류 문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AI 국제기구 사무총장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세계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어 있을 때, 도요가 일본어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바로 알려왔습니다. 또 우리 역사 잘못되어 있을 때, 한복이 잘못되어 있고 또 김치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찬란 역사 한번 홍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못된 지도를 고치고 왜곡된 우리 역사의 문화를 고쳤던 우리가 이제 83억 인류가 올라탄 1만 명 유람선에 탑승을 해서 그 안에서 잘못된 불합리를 고칠 수 있는, 즉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로 나아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주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기대하면서 한 달 후에는 모두가 다 AI 상에서 국제기구를 만들어보고 또 침해보고 저처럼 영상도 만들어봐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저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고 과거에 정보부처가 했던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과거에 국제기구 했던 것처럼 플랫폼도 만들어봐서 이렇게 방크와 같은 다양한 단체가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여러분들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 환영하며 꼭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미션 완성을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